네,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항 분포, 그다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항이 두 개인 거.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는 건 성공했을 때의 확률과 실패했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건데, 얘는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B를 사용하고 N, P 이렇게 썼어요. 얘는 시행하는 횟수, 요거는 성공할 확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산,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분포였어요. 그래서 횟수가 정해진 거지. 쟤는 3회, 4회, 5회 요 횟수가 결국에는 확률 변수가 돼서 그 성공하는 횟수들을 확률 분포라고 봤을 때 걔네는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항 분포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운 게 정규 분포. 노말이에요, 노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알다시피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래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러니까 수능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면, 변수라고 하면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외에 다른 분포는 배우지 않아요. 그건 대학 가서 나중에 여러분이 통계학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린 정규 분포를 배운 거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평균. 확률 변수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평균. 얘네는 그 확률 변수들의 분산, 이렇게 돼 있다.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를 딱 택했을 때 걔가 어떤 범위에 나와 있다라는 걸 확률로 찾아야 되는데, 그 확률을 찾으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은 0이고, 정규 분포 중에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 이내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걸 미리 계산을 해 놓고 이 그래프를 약간의 조작을 합니다. 이동도 시키고 약간 조물조물해서 너무 높게 솟아있는 건 약간 평탄하게, 평탄한 건 조금 높게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뭘 가지고? 확률 변수를 Z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과정은 우리가 시그마분의 X-M,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변형을 주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애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이항은 이산확률 변수고 얘는 연속 확률 변수야. 둘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대충 한 50회 이상 넘어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크면 얘가 얼추 누구를 따라가냐?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정규 분포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해주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파생된 정규 분포는 뭘 따르냐? NP, NPQ 요거를 따르게 돼 있어요. 평균이 NP야. N번 시행하면 P의 확률로 성공을 한대. 예를 들어서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이야. 100번 시행을 했어. 대충 60번 정도는 성공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평균적인 성공 횟수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만들고 계산하는 과정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오늘 배울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확률을 구하는 거였어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였다면 저 통계적 추정은 최종 목표는 평균이 얼마일까? 자, 얘의 목표는 뭐냐? 일부를 확인합니다. 일부를 확인해서 전체를 추측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있어. 전체가 전 세계 인구야. 전 세계 인구의 평균 키를 보고 싶어요. 다 조사할까요? 다 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숨어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살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또 제외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기간 내에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키를 이미 쟀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자료에서 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 통계적 추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울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모자가 무슨 모자겠어요? 어미모예요. 모체가 되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됐습니까? 이 전체의 평균, 전체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기호로 보통 M이라고 써요. 됐죠? 다음 모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얘를 시그마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M하고 시그마 제곱하고 시그마하고 찾을 수 있어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 방법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준호야, 눈은 떠야지.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자, 여기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는데 임의 추출을 해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임의 추출? 랜덤으로 뽑는다. 맞아요. 랜덤으로 그냥 섞어놓고 어둠 속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짚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의적으로 몇 개를 뽑아요. 그 뽑아놓은 그 집단, 여기서 이렇게 섞어서 뽑아. 확인을 해. 걔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이 요만큼 있어.
됐습니까? 임의 추출로 만들어진 표본이에요.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을까? 같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맞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 전 세계 인구의 키를 잰다고 해보자. 키를 재는데 그 중에 내가 막 섞다가 어쩌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만 꺼냈어. 독일 사람들 키 엄청 큰 거 알아요? 독일 가본 사람 있어요? 없니? 독일을 어쩌다 한번 가봤는데 저쪽에서 이제 딱 멀리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엄마고 한쪽이 언니고 한쪽이 동생이야. 여성 세 분이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포스는 모델이야. 네, 그냥 일반인이에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쓱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어머님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이 키가 나랑 똑같아요. 딸로 보이는 두 분도 키가 못해도 175 이상은 돼 보여요. 근데 웃긴 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평균 키가 일단 내가 갔을 때 작은 키야. 나는 그래도 살면서 내 키가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독일 갔더니 그냥 평균적인 보편적인 키예요. 일본을 갔어요. 일본하고 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태국을 갔을 땐 난 내가 거인인 줄 알았어요. 되게 커요. 섞어서 뽑았는데 독일 사람들만 뽑았어. 그럼 키가 크겠죠? 수치가 크게 나옵니다. 섞어서 뽑았는데 태국 사람만 나왔다. 그럼 수치가 조금은 작게 나올 거예요. 이건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지역이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든 내가 임의로 뽑는다고 뽑았지만 우연찮게 큰 집단, 숫자가 큰 집단만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집단만 뽑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몰라요. 얘랑 추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봅니다. 표본 분산을 보면 우리가 보통 S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찬가지 표본 표준 편차는 S가 될 거예요. 표본 분산은 그럼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표본을 N개를 뽑게 돼요.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N이라는 이 숫자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산하고 표본 분산하고 같아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사실상 이 모집단에 있는 이 분포의 특성이에요. 분포의 특성인데 얘네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일부분만 보면 이 일부분 안에서도 퍼진 정도는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야. 아까 말했지. 독일 사람을 뽑으면 평균이 올라갈 거고 태국 사람을 뽑으면 평균이 좀 내려갈 거야. 그치만 독일 사람들만 놓고 보면 걔네도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독일은 독일대로, 태국은 태국대로 걔네들만 가지고 분포를 따져보더라도 얘네는 정규 분포를 각자 따를 거다. 평균치만 조금 다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은, 퍼진 정도는
모집단이나 표본 집단이나 비슷할 것이다. 언제? 표본이 충분히 클 때.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건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안 나와요.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주면 줬지 계산을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다음 표본이 있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데 거기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원래 예제 잘 안 보는데 모집단의 수가 100이고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 복원 추출하는 방법. 크기가 얼마? 5래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는 아십니까? 그 표본에서 모집단으로 되돌릴 수 있냐 없냐?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개를 한꺼번에 뽑을 거냐? 아니면 하나씩 확인하고 집어넣고 다시 또 꺼내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 과정을 5번 하냐의 차이예요. 5개를 한 번에 꺼내면 중복되려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확인하고 집어넣고 다시 섞어. 그리고 다시 또 하나를 확인하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섞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얘는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해요. 보통. 알겠죠? 그래서 5개를 뽑는데 그럼 5번을 뽑을 거야. 첫 번째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나 있겠어요? 모집단이 100개래요. 첫 번째 뽑는 숫자 몇 가지나 나와요? 100가지. 두 번째도 100가지. 세 번째도 100가지. 네 번째, 5번째도 100가지가 나와서 100의 5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100억 가지가 나와요. 100억 가지가. 복원 추출이 다시 집어넣는 거죠, 복원. 복원해서 추출한다는 거니까. 그 복원을 하고 다시 추출. 이해돼요? 됐죠? 비복원 추출은 그냥 100개 중에 몇 개를 5개를 뽑으면 돼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얘는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순서가 있지? 그치? 5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자, 사실 얘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100개를 뽑아 중복 허락하에 5번을 뽑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100개 중에 중복 허락하에 5개를 뽑는다가 가지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비복원 추출은 100개 중에 그냥 5개를 뽑는 게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저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봅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이제 표본을 뽑았다. N개인 표본을 뽑았을 때 얘네들은 계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해. 뽑았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여기 안에 하나를 x1, 하나는 x2, x3, x4 요렇게 가서 xn까지 다 더해놓고 그걸 개수인 n개로 나누면 당연하겠지만 평균이 나와요. 그 밑에 건 뭐야? 분산 구하는 방법이에요. 편차, 얘를 편차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치? 이걸 평균을 구했으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한 게 편차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n이 아니라 왜 n-1일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안 해요. 알겠죠? 얘는 n-1이니까 이건 열심히 외워야지. 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다 보니 n이 충분히 크면 값이 같아진다라는 말도 저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열심히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아놓고 이제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분포를 봅니다. 얘만 보는 거예요. 여기 잘 봐.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제 1번에서 100H5라고 해서 뽑았지? 그치? 걔네들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실제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걔네들을 다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수학에서는 그걸 다 봤을 때 첫 번째 표본의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의 평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맞지? 단 이 표본들의 개수는 n개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n개씩 여러 번을 뽑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두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이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평균들만 갖고 분포를 보는데 이때 우리가 이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공교롭게도 모평균과 같아져요. 됐습니까? 표본을 다 뽑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걔네를 싹 다 더해서 다시 또 똑같이 나누면 모평균하고 값이 똑같아지겠지. 숫자는 더 커지겠지만 횟수는 많아질 거고 숫자는 커지겠지만 어쨌든 걔를 똑같이 이 뽑은 횟수만큼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같아져요.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뭐야 이거? 모분산이지. 모분산을 자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n개를 뽑았으면 그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모분산을 안 줬어. 모분산을 안 주고 구하라고 하면 어떤 계산 방식이 있겠지만 그 계산할 게 없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냐면 표본 분산이라도 줘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분산하고 모분산하고 어떻다고? 같다고. 이해됐습니까? 얘는 n으로 다 묶어놓은 애들이야. 그거의 평균을 본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만큼씩 묶여서 하나로 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n으로 나눈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걸 깊게 이해하려고 하진 마세요. 알겠죠? 이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말인지 더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n개가 한 묶음이니까 이거를 전체로 보는 거라서 이거를 하나씩으로 보는 거라서 그냥 n으로 나누는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평균이 묶였을 거 아니야. 그럼 퍼진 정도가 더 퍼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뭉칩니다, 애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숫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단순히 글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됐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용어로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모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가 모집단에 대한 분포예요.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얘는 평균은 똑같아요. 모집단하고 똑같은데 대신에 분산이 다르지.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는 애를 따르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글씨를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얘는 모집단은 요걸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평균 가지고 분포를 보면 얘를 따르게 된다. 알겠죠? 됐어요? 자, 이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 추측은 안 합니다. 아직은 추측을 하지 않아요. 일부를 가지고 추측한다 그랬었지. 그게 최종 목적이긴 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과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기 위한 과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쓰는데 사용하는 건 요 두 가지예요. 모집단의 분포와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 얘네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얘네를 보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뭐 한 10문제 중에 하나 정도 나올라나? 빈도수가 너무 높은가? 네. 됐죠? 지웁니다.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표본을 얘는 한 번만 뽑은 거고, 그 수없이 많은 표본 추출의 가지수만큼 다 뽑은 게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포를 본 겁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어쩌고 있는데, 네, 뭐 딱히 볼 필요는 없고, 자, 어디를 보냐면 157쪽에 1번 볼게요. 아이고,
자, 숫자 13579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뭐란 얘기예요? 복원 추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를 시행을 몇 번을 해? 3번 해서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세 번에서 확인한 3개 수의 평균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 이거 뭐예요, 지금? 자,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대요. 그죠? 그거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얘는 몰라. 어쨌든 요거는 13579 이걸로 적혀져 있는 거고, 표본 평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몰라요. n이 크기가 3인 표본입니다. 됐죠? 됐죠? 자,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해요? 표본 평균이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 모르는 거야. 그냥 대답하기가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좀 아까 지우기 바로 전에 얘기했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고? 모평균하고 같다고. 얘가 모집단이에요, 지금. 됐어? 이게 모집단인 거야. 그리고 표본 3개를 뽑아. 그러면 OH3만큼의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 가지수만큼 숫자가 분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의 평균은 이걸 평균된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평균을 내면 얼마야? 5야. 내 말 이해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말로써 이걸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상황을 설정을 하세요. 주머니가 있고 이게 모집단이야. 내가 여기서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는 표본이 되는 거야. 또 넣고 또 3개를 뽑아. 또 넣고 또 3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복원 추출을 합니다. 몇 회?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의 횟수만큼 확인을 하고 걔네들의 평균을 봐요. 그 평균을 종이에다 적어놨어. 다. 이 횟수만큼 종이에 다 적어놔요. 그 숫자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종이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변수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궁금하면 얘를 직접 다 구해서 해보세요. 이거 몇 번이니? 7C3이면 765, 7535, 35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35개의 숫자를 놓고 평균을 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표본이 35가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표본이 35번 나온 거야.
종류는 35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를 뽑았는데 1, 3, 5가 나왔어. 그거랑 3, 3, 3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숫자는 같을 수 있지만 35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평균 3인회가 뭐 1, 3, 5가 나올 수도 있고 3, 3, 3 나올 수도 있고 숫자는 적당히 맞춰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표본 평균은 몇이에요? 표본 평균은 모르지. 표본이 몇 번을 뽑았는데 35번 마다 다 다르다니까? 이 중에 111 나오는 애는 1일 거고 135 나오는 애는 3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큰일 났네. 처음부터 꼬이네. 자, 표본을 뽑았어.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거라고 보자. 첫 번째 표본이 뭐 111 나왔다. 얘는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표본의 평균은 1인 거야. 저거 그냥 평균 내면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표본을 뽑았더니 1, 3, 5야. 그때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은 3인 거야. 세 번째 표본을 봤더니 뭐 3, 3, 3이야. 얘는 평균을 봤더니 3인 거야. 네 번째 하나 볼까? 얘는 예를 들어서 1, 1, 3. 얘는 아이고 4. 평균이 표본 평균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고? 35번이 나온다고. 같아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얘네들 각각이 표본 평균이야. 이걸 통째로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걸 갖고 평균 내면 5 나온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됐죠? 요거 갖고 평균 내면 5가 나와. 휴. 자, 이번에는 분산을 볼 거예요. 표본 분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어떤 걸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랬어? n분의? 그럼 여기서 n은 표본 뽑았을 때 개수잖아. 몇 개 뽑았어요, 지금? 3개 뽑았지? 깜짝 놀랐네. 3개 뽑았어요, 그치?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모분산이잖아. 그치? 모분산 구해요, 이거 갖고. 이거 가지고 그냥 모분산 구하면 됩니다. 자, 모분산을 구해보자. 자, 제곱의 평균을 볼 거예요. 19, 25, 49, 81. 요거 다 더해서 숫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5로 나눕니다. 아, 미친놈. 제곱의 평균이지. 여기다가 각각 5분의 1을 곱해요. 맞네. 똑같구나. 미안. 네,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구하면 얼마예요? 얼마? 33 나와요? 자, 제곱의 평균이 33이야. 그 다음, 평균의 제곱은, 평균이 5라며. 그럼 25잖아. 제평 마이너스 평계,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8 나오지? 그래서, 모분산에 해당되는 애는 8이란 소리예요. 됐습니까? 모분산이 8인 거야. 얘가 8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국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요렇게 됐어. 이제 얘를 볼 거야. 굳이 표준 편차까지 구할 필요는 없죠. 네. 요거를 보면 a제곱 vx 바랑 같다. 맞니? 앞에서 다 했어요. 그치? 그래서 앞에 뒤에 더해진 숫자는 의미가 없고 곱해진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올라가면, 별량이 다 같이 올라가면 이 퍼진 정도가 바뀌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제곱을 곱한 게 24란 얘기고,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3분의 8이야. 여기가 3분의 8이랍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3 나와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 표본과 표본 평균의 평균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그게 없이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정신들 차리시고, 없이 정리가 딱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네, 줏대 있게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도 전수조사하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얘는 구조상 전수조사해서 찾은 거고, 문제를 봤는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애들로 봐요. 전지회사에서 전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되겠어요? 팔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없어요. 다 썼는데. 전지 수명이 얘는 몇 시간이고 얘는 몇 시간이고. 그걸 구하면 뭐 할 거냐고. 팔 수 있는 전지가 없는데. 다 써서.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해서 11 나오는 걸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9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뺍니다. 그 밑에 거 봐요. 얘는 그래도 조금 덜 해요. 네. 위의 문제만큼 악랄하지 않아요. 자, 주머니에 1, 2, 3 하나씩 드는 것과 1, 2, 3, 4 이렇게 드는 애가 있습니다.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주머니 A에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랬을 때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이를 기록하고 2개의 공을 다시 넣습니다. 이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시행을 몇 번 해? 2번 해요. 이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거는 모집단의 분포를 써서 먼저 나타내 봐야 돼요. 모집단의 분포. 2개를 꺼내지. 그치? 2개를 꺼내. 자, 잘 보세요. X의 분포를 볼 거예요. 이 X라는 건 숫자, 공 2개를 꺼냈을 때 확인한 차이를 보는 건데, 자, 여기 봐. 동균아, 정신 차리고. 차이를 보는 건데, A에서 뽑았다라고 했을 때 최저, 얼마? 차이가 1 나오지. 여기서 많이 나와야 차이가 2 나오지. 여기서 적게 나오면 1이고, 많이 나면 3까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X라는 숫자는 차이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앞에서는 앞에랑 차이를 보여줄게요. 자, 봐봐. 앞에는 모든 숫자가 확률이 다 같았어요. 그치? 그지? 모집단의 분포를 굳이 따지자면 앞에 문제에서 모집단의 분포는 1, 2, 3, 4, 5였고 각각이 5분의 1씩이었어요. 아, 1, 3, 5, 7, 9였나? 미안. 앞에 문제는 1, 3, 5, 7, 9였고 각각이 5분의 1씩의 확률을 갖기 때문에 이걸 분포로 나타내면 했을 때 알고? X를 분포로 나타내면 평균이 5고 표준 편차 분산이 8이다. 얘를 따른다 라는 거였어요. 이해됩니까? 얘는 어떤 특이한 시행을 합니다. 특이한 시행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 확률 변수가 얘는 1, 3, 5, 7, 9였고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1, 2, 3인 거야. 차이가 두 공의 숫자의 차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맞지? 차이가 1이 나올 확률을 볼 거예요. 이제부터. 됐죠? 차이가 1이 나오려면 첫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 그리고 나서 차이가 1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주사위에서 첫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차이가 1인 두 개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자, 하나씩 봅시다. 어라? 우리 진도 못 끝날 수도 있겠는데? 꽤 오래 걸리네? 자, 일단은 잠깐 여기서 멈추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일시정지는 땡큐. 자, 보자. 다시. 차이가 1인 주사위가 먼저 3이 나와야 돼요. 3이 된다. 3의 배수. 주사위 3의 배수라고 하면 3하고 6 두 가지예요. 그치?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자, 이때 3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2개를 뽑는 게 3가지예요. 3가지 중에 2가지만이 1 나와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1이 될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이가 주사위 3의 배수 나오고 차이가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 그쵸? 두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리고 차이가 1이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2고, 자, 여기 B주머니에서 2개를 뽑습니다. 총 가지수는 6가지가 나오게 돼요. 6가지 중에서 차이가 1인 경우는 1, 2, 2, 3, 3, 4, 3개 나와요. 맞습니까? 차이가 1인 경우는 6개 중에 3개 이렇게 돼요.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정작 차이가 1이 나오는 확률은 여기 9분의 3이니까 9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죠? 요거 이해돼요? 자, 1 나오는 건 됐어요.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가 3의 배수. 주사위는 3의 배수고 차이가 2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볼 건데 3의 배수면 3분의 1이고 차이가 2인데요. A에서 뽑았을 때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1이란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1하고 3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9분의 1. 그 다음에 주사위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랬을 때 차이가 2가 나오는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건 3분의 2고 차이가 2가 나온대요. 그럼
1, 3하고 2, 4 두 가지 말고는 없죠? 4개 중에 2개 뽑는 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3분의 1 나와서 얘는 9분의 2. 그래서 얘는 9분의 3 나와요. 분모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계산 편하게 하려고. 3은 계산해보나 마나 뭐가 나와야 돼? 아이고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나와요. 그래야 다 더하면 1 나오니까. 자, 확실히 이게 9분의 1 나올 것이다. 내가 앞에 거 진짜 잘 구했다. 무조건 이건 맞는다. 라고 확신이 들면 9분의 1 그냥 쓰고 넘어가셔도 돼요. 됐죠? 자, 이게 모집단의 분포예요. 얘가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그럼 횟수가 저 1의 개수와 2의 개수와 3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가정을 하고 쟤를 정규분포로 봅니다. 이걸 정규분포로 보게 되면 평균 어떻게 돼요? 6, 3, 9 9분의 얼마? 14 나오나? 3, 2, 6 3, 9, 14 맞죠? 됐어요? 얘가 평균이에요. 분산을 구해야 돼? 아니야. 일단 구하자. 는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요것만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만 일단 먼저 보자.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얘는 찾아주는 게 빠를 거예요. 두 수의 평균이 2가 나올 확률. 얘네 둘,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가 나와야 1하고 3 나오거나 3하고 1이 나오거나 2하고 2가 나오거나 요 세 가지 경우가 평균이 2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확률이 이거랑 요거랑 한 번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81분의 5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81분의 5가 나오고 얘는 이게 2번 나와야 되니까 81분의 9 그냥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81분의 19 이렇게 나와서 평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뽑으면 1, 3, 3, 1, 2, 2, 뭐 1, 1도 있을 거고 3, 3도 있을 거고 1, 2, 2, 1 그 다음에 2, 3 3,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전체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포를 나타내면 얘네들의 평균을 내서 그걸 분포로 나타내면 그게 이제 표본 분포가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이해돼요? 표본의 크기는 2. 됐어요? 그런 고로 구분을 잘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59페이지에 3번 얘를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자,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잘 봐. 자, 평균이 500분이고 얘는 지금 보면 준 게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준 거예요. 모집단 X예요. 요게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00분이고 표준 편차가 35랍니다.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몇 개? 아니 뭐야. 개수 몇 개? 49개. n이 49개인 표본을 뽑았어요.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치?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500인 거고 그 다음 분산 여기를 49로 나눠야지. 이해돼요? 49로 나누면 5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걸 이미 추출을 했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490 이상 505 이하 490 이상 505 이하가 될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Z라고 하면 여기서 500 빼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서 500 빼고 5로 나누면 1 나와요. 그래서 확률 요거랑 확률 요거랑 둘이 같으니까 나는 요거를 구해주면 돼. 그럼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랑 0에서부터 1까지랑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0에서 2까지랑 0에서 1까지랑 얘네 둘이 더한 값 얼마 나와? 0.818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제 추측의 시간이 왔어요. 이것도 설명하다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자, 문제 풀다 끝나면 그냥 끝내요. 네, 어차피 뒤에 가서 문제는 또 풀어보긴 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풉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을 좀 진하게 해볼 텐데, 표본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 N개를 가지고 표본을 조사를 했습니다. 됐죠? 이 표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N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의 평균을 X바라고 했어. 됐어? 저 X바를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바를 갖고 추측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추측을 하냐? 모평균이 어디쯤 있을지, 얼마일지. 얘를 놓고, 이 숫자를 가지고 그럼 모평균은 얘를 기준으로 어딘가에 요만큼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본을 100개를 뽑았어. 100개를 뽑았는데 그 100개의 평균이 뭐 5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모집단의 평균은 50에서 과연 멀리 떨어져 있을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직선에다 나타내 볼게요. 얘가 표본 평균이 여기 있어요. 표본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여기 있어. 그러면 모평균이라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 더 뒤에서부터 더 앞에까지 있을 확률 다르겠지. 생각해봐. 자, 요게 1번, 그 다음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모평균이 1번 괄호 안에 포함될 확률이 1번 괄호 안에 포함될 확률이 있을 거고 2번 괄호 안에 포함될 확률이 있을 거고 3번 괄호에 포함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1, 2, 3번 중에 누가 확률이 가장 높아요? 3번이겠지 당연히.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랜덤이라며. 그러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모평균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보다 더 넓은 범위를 잡으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모평균이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때 1번 괄호에 얘를 P1이라고 하고 2번 괄호에 있을 확률을 P2라고 하고 3번 괄호에 있을 확률을 P3라고 할게요. 됐죠? 됐죠? 그래서 1번 괄호의 범위 구간이에요. 구간. 1번 괄호의 구간. 얘를 알파1이라고 할까? 마찬가지 2번 괄호의 구간은 알파2, 3번 괄호의 구간은 알파3라고 하죠. 됐죠?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1,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실제로 구간을 나타내면 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걸 하나의 그냥 기호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 알파2, 알파3 구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1번 괄호의 구간의 길이, 얘를 베타1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2번 괄호의 구간 길이는 베타2, 3번 괄호의 구간의 길이는 베타3라고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쟤를 신뢰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괄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를 하면 구간의 길이, 이 넓이가, 범주가 넓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점점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 이라고 부르고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저 말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표본을 가지고 추측을 할 건데, 자, 이제 신뢰도라는 건 요 범주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의 키를 보는데 집단 하나를 뽑았더니 평균 키가 70이 나왔어. 170이 나왔어. 그러면 17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모평균, 지구 전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얼만큼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전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얼만큼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10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고, 그 말은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가 돼요. 당연하게도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길어질 거고, 얘는 따질 때 구간의 위치를 봐요. 신뢰 구간의 위치는 누굴 기준으로? 170을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겠지. 왜? 표본을 뽑은 게 평균이 170이니까. 그 170을 기준으로 앞뒤로 얼만큼으로 잡았으니까. 이해됩니까? 요 길이는 내가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거냐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휴. 자, 이제 저걸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집단에 대한 모분산이 주어져요. 그치? 저 모분산이 주어지는데 저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안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 이제부터 배우겠죠?
앞에 설명해 줬어요. 아까 선생님이 표본을 뽑았을 때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같다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분산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쓰면 되지만 모분산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으면 이때 대체제로는 표본 분산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저 때 대체하는 건 표본 분산을 써요. 표본을 뽑았는데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야 라고 줄 거예요. 모분산을 안 줬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의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크면 표본 분산과 모분산은 같아진다. S제곱하고 같아진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걸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x바인 바 이렇게 찾았어. 표본 평균. 어떤 표본 평균의 평균을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딱 뽑은 거예요. 이건 이제 현실이야. 그럼 내가 한 번 100명을 뽑았어. 또 100명 뽑을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뽑은 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 뭐 95%, 9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가장 많이 쓰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끔 문제에서 90%를 쓸 때도 있고 98%를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신뢰도 95%. 이 말은 뭐냐? x바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요 x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작게는 요만큼, 크게도 요만큼, 요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1.96 요거 계산하면 0.95가 나와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파생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왜 튀어나왔냐? 자, 변수가 얘는 지금 원래 우리가 전체는 모평균은 전체를 갖고 봐요. 그렇죠? x를 그냥 봅니다. x. 그냥 단순히 x를 보는데 얘는 표본을 뽑은 거 아니야. 그치? 표본을 뽑았어. 그럼 얘는 확률 변수 x를 따라가면 얘는 뭐냐면 확률 변수 x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냥. 내 말 이해돼요? 걔를 그대로 따라가면 계산했을 때 얘를 갖고 정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요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식만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숫자는 줘요. 어떤 형태로 주냐면 0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2.58 요렇게 돼 있으면 얘는
0.499. 99 나누기 반 하면 48.5? 아닌데? 49.5지? 0.495 이렇게 나와요. 이거 2배 하면 0.99 나오지? 이런 식으로 줘요. 주면 이 앞에 써야 되는 숫자가 이거구나 라는 걸로 추측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됐죠? 자, 얘를 표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평균이 얘잖아. 그쵸? 표본 평균이 이거잖아. 요 숫자에서 얘를 빼고, 됐지?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다시. 이거는 우리가 뽑은 숫자가 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추측하는 거잖아. 그쵸? 평균을 뭘로 본 거냐면 표본 평균으로 본 거예요. 평균 자체를 표본 평균이라고 보고 분산은 모분산을 따라가는 대신에 얘네들의 잘 봐.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럴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평균이 X바야. 평균이. 됐어? 이때 이 M 값이라고 하면 그냥 이걸 다시 이렇게 봅시다. 이게 더 낫겠다. n분의 시그마 제곱. x부터 다시.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한쪽만 봅시다. 한쪽만 볼게요. 한쪽이라고 해서 요것만 볼 거예요. 됐죠? 요것만 좀 보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우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x바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얘가 확률이야. 됐어요? 이걸 표준화를 할 거예요.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좌변이 z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분산은 요거예요.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분모는 얘가 따라옵니다. 이걸 표준화한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얘네들은 약분이 돼요. 됐니? 그럼 한쪽만 봤을 때 1.96보다 1.96보다 작거나 같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안 쓴 건 얘가 0보다 지금 이 반대쪽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끝난 건데 정확하게 보면 이것도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1.96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이 양쪽을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저쪽은 마이너스 1.96, 이쪽은 플러스 1.9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둘 다 해볼까? 양쪽 다 해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양쪽 다 해줘요? 해줘 말어. 그래, 부등식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 세 개의 변에다가 다 m을 빼고, 전부 다 m을 빼고 x바를 빼요. m도 빼고 x바도 뺍니다.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남을 거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야, 여봐 얘들아, 저기 깨워줘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계산이 힘드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반대로 바뀌면 되겠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를 왼쪽에다 쓸게요.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x바 여기는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표준화하게 되면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줘야지. 이걸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걸 표준화하는 거니까, x가 아니라 x바를 가지고 지금 표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 차이인 것 뿐이야. 됐죠? 그럼 좌변엔 뭐 나와요? 왼쪽은 마이너스 1.96이 나오고 오른쪽은 1.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얘 확률을 계산하면 몇 프로? 95%. 그래서 0.9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는 됐어. 근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외우셔야 돼요. 아, 이 식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구분을 하고 식에 대입할 수 있으면 이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구분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그때 n이고,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 그때 표준 편차고, 됐어요? 그때 뽑은 표본의 평균이 x바야. 그게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요거 160페이지 2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 자, 보기 편하게 쓰는 게 좋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 본인 스스로 찾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쓰냐면, 모집단이 이걸 따르잖아. 그럼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선생님 항상 그냥 x로 넣어요. 얘는 정규분포 m,2의 제곱, 얘를 따르는 거고,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었대. 됐어? 크기가 256인 표본을 뽑았다. 됐지?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m에 대한 신뢰도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이거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x반은 m, 256이면 뭐의 제곱? 16의 제곱. 그럼 여기는 4분의 1 나오겠지. 16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걸 놓고 보는데 X바 마이너스 여기 보면 95%인데 얘가 95%래요. 그럼 들어가는 숫자만 갖다 잘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잖아.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는 2고 n은 256이잖아.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지. 계산 잘못했다. 얘가 2분의 1이 아니잖아. 4, 64. 8분의 1이구나. 이씨. 4. 8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얘가 8분의 1. 요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모평균이 여기 있을 거다. 그때 얘가 B고 얘가 A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그냥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 곱하기 1.96 곱하기 8분의 1.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0.49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다행히 뒤에 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진도는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항공편 탑승객들의 1인당 수화물 무게는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4래요. 아까 선생님이 쓰는 거 봤죠? 따라 쓰셔도 되고 본인만의 방식이 있으면 본인만의 방식대로 쓰셔도 됩니다.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16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추출한 애는 어떻게 돼야 되냐? 평균은 15가 나올 것이고 됐지? 됐지? 표준 편차는 16분의 16이니까 분산이 1이 나와요. n이 16이잖아. 분산은 16이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수화물 무게의 평균이 17kg 이상일 확률 17 이상 확률 얘가 17 이상일 확률은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네, 좋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5 빼고 1로 나누면 2 이렇게 됩니다. 자, 2가 0.4772야. 2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으면 0.5에서 빼야죠. 그죠? 빼주면 0.0228 이렇게 나오고 1번 나오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통계는 이런 식이 거의 다예요. 여기서 좀 어려워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이번엔 과수원이야.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달았더니 라고 하네요. 평균 얼마인지 몰라요. 맞지? 분산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평균은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분산 모르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자. 그때 개수 100개짜리로 뽑습니다. 100개를 뽑았더니 평균이 274야.
소리. 얘가 274인 거예요. 표준 편차가 45 나왔대요. 됐어요? 표준 편차가 45g이었답니다. 신뢰도 95%로 추정해라. 그때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어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뢰도 95%로 추정하라고 했으니까 95%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 X바 마이너스 95%면 2로 쓰래요. 2. 그죠?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 n은 알겠어. X바도 알겠어요. 얘를 놓고 보는 건데 X바를 알겠다? 그래서 274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이니까 10일 거고 위에 분자 뭐라고 쓸래? 위에 분자 뭐라고 써야 될까? 왜 450이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얘를 먼저 하기 전에 얘부터 다시 보세요. 아까 표본을 뽑았는데 여기서 모분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모분산을 안 줬죠. 모분산을 안 주면 뭘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분산이 안 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표본 분산 쓰라 그랬지? 그냥 모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 갖다 넣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모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이 갖다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라고 놓는 거예요. 그냥.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450이 아니라 45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헷갈리지. 한 번에 여러 개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구분을 할 때 여러 번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걸 안 줬네? 그러면 있어야 돼. 근데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줘요. 대체할 무언가를 줍니다. 그걸 찾는 연습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모분사를 안 줬어. 근데 계산해보니까 찾으려면 답을 뽑으려고 봤더니 있어야 돼. 그럼 대체할 뭔가를 줬단 얘기예요. 여기서 100이잖아. 선생님, 이게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충분히 크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선생님, 100개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배가 한 번 수확되는 게 한 10,000개씩 수확되는데 그 중에 100개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다고 판단하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하다못해 여기서 50개를 뽑았는데 모분산을 안 줬어. 모 표준 편차를 안 줬어. 그래도 그냥 크다고 생각하고 갖다 써야 돼요. 없잖아, 자료가. 쓸 수 있는 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얘는 앞에 거보다 좀 나으려나? 모르겠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가 평균 X,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이구, 여기 또 있네. X가 평균 M, 표준 편차 4인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라요. 됐죠? 요 확률이 평균에서부터 A까지가 요거래. 3, 4, 1, 3 어디니? 여기 있지? 이해돼요? 요거를 표준화를 하면 일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M은 표준화를 하면 0이 됩니다. 그쵸? M 값은 표준화를 하면 0이야. 그거를, 다시 표준화를 얘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0) 얘는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0에서 1까지여야 0.3413이 나오잖아. 맞지? 얘가 1이 되려면 A-M은 그렇지. 아, 얘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다시 봅니다.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의 길이의 평균. 표본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 됐어? 됐어? 자,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봤지?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냐? 표본 평균의 분포는 16개, 저거 16 나누면 1 나와요? 네, 이렇게 돼요. 얘가 X바를 하나 골랐는데 그 값이 뭐? A-2 이상일 확률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다시 해야지. 저걸 갖고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얘는 시그마 1분의 얘가 시그마잖아. 그쵸? 요게 시그마인 거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A-M이 얼마라고? 4라며. 그치? 얘가 4야. 2 빼면 2 남아요. 맞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아까 나왔지. 0.228.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니? 원래 오늘 풀어보려고 했던 건 뒤에 시간이 좀 남으면 뒤에 이거 실제 실력도 좀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보려고 그랬거든. 뒤에 이거 여기 실력 따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요거는 해보세요. 계속 같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조금. 그러면 금방 익힐 수 있으니까 게으름 부리지 말고 오늘은 조금 요거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정지.